네, 2014년도 1월 2일 새해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은 평소보다는 1시간 늦게 9시에 개장을 해서 폐장은 3시와 기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측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상적으로는 기간이 끝난 그 첫 주에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인 7일 날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사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나 변동사항이 접수되면 다시 공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번 주 주말에 예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은 다음 주 화요일 7일 날 일단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2월 무역 흑자가 3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개장가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코스피는 일단 강보합으로 개장하고 있고요. 2013포인트 개장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500포인트 위쪽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난해 50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해는 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좀 쓸 수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일단 500포인트는 회복하면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월 무역 흑자 36억 달러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소식이 들어왔고요. 2013년도 수출은 6.4%가 증가를 했고 무역 수지는 전체로 봤을 때는 442억 달러 흑자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을 걸로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환율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워낙 강세로 개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승석 대표님, 네. 개장 분위기 일단은 조용하지만 힘을 응축시키고는 있고,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큰 지수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4분기 실적 전망이 연말에 좀 낮아졌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에 대체 요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리스크 요인도 있고, 자, 이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개장 분위기 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2014년도 증시 첫 스타트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무겁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9조 원대로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각 증권사 쪽에서 현재 목표가를 일부 증권사에서는 하향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앞서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2%가 넘는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를 만약에 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외를 시킨다고 한다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제가 볼 때는 한 1% 가까이 급등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 정도의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무겁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개장 초에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매 동향에 있어가지고도 금일 아침에 전기전자 업종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도에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자체도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완전히 매도로 돌아선 건지를 놓고 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4조 원 매수했고 2013년도 1년 동안의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3조 원 정도 수준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하이닉스를 얼마나 많이 매수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대충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 삼성전자 쪽은 매도가 가고 있다 보니까 수급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단기적인 교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소 쪽이 좀 약간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 쪽은 연말 쪽에 그 반등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코스닥은 현재 0.5%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타 삼성전자 쪽에만 너무 편중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괜찮은 쪽 없나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 이전에 좀 많이 하락했던 단기 낙폭 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 쪽에서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다가 업종별 동향을 본다면은 건설주 쪽의 움직임이 지수 대비해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태양광 관련주 등 에너지 관련주 섹터 쪽에서의 움직임이 오늘 아침까지도 강세를 만드는 주요한 종목군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오늘 당일날 거래소 쪽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는 부분이 오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4분기 잠정 실적 앞서 고지해드렸지만 다음 주 일단 화요일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개장 초반에는 일단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전체로 순매도 잡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순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는 대략 372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2% 하락입니다. 3만 원가량 하락한 144만 2천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21억 정도 순매도가 보입니다. 포스코, GS건설, 기아차, 코리안리, 우리금융, KB금융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순매도로 현재는 포착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전체로 보면 147억 원의 순매도를 외국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 순매수로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가 보이고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가 보이네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사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이버를 49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현재 1.6% 상승한 73만 6천 원 나오고 있네요. 신한지주 외국인 매수 보입니다. OCI, 현대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우선주, 구주는 팔고 우선주는 또 사네요, 외국인이.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NC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순매수로 일단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예. 대장 분위기 놓친 거 있으면 들려주시겠습니까? 네이버를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세, 작년 그 하반기 4분기에도 계속해서 3분기 때부터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이버 그 분할 상장 이후에 네이버의 이제 100만 원 가능성에 대한 쪽까지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가 초기에 예. 많이 강조를 해주셨죠. 예, 그 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라인의 가치를 저평가 아주 그 보수적으로 잡는다고만 하더라도 라인에 대한 가치만 놓고 봤을 때 한 10조 원 정도 이상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IB들에서는 이제 분석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인 이외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쪽들. 방송 쪽에서는 지금 CJ ENM 당연히 그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CJ 그룹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 문화 쪽, 컬처 쪽에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은 CJ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너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좀 가능한데 CJ 그룹 같은 경우는 오너의 강력한 의지가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CJ ENM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미국의 디즈니 같은 한국의 디즈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플랫폼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인터넷 동영상 쪽이죠. 해외에서는 당연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유튜브만큼의 트래픽 이상에 대한 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TV인데요.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스포츠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동영상 플랫폼 쪽에서는 아프리카 TV에 대한 쪽이 좀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를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역시 사업 쪽에서 문제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인터파크에 대한 그 수익을 내는 구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음반이라든가 티켓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역시 그쪽이 지금 자회사인 인터파크 INT가 상장이 돼서 역시 그 실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구조죠. 그렇다면 인터파크 INT가 상장이 되고 나서는 올해 추가적인 이슈에 대한 쪽이 뭐가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작년에 인터파크가 인천에다가 지금 면세점, 지방 면세점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방 면세점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오프라인 쪽에서는 전혀 아무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방 면세점 사업자가 1년을 유지를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온라인 사업에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터파크 INT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쪽 면세점에서 10% 할인 쿠폰을 주게 되면 아마 인터파크의 면세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한 쪽, 매출에 대한 증가가 새로운 자회사를 통해서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인터파크도 역시 관심 대상 기업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개장 초반에 일단은 많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얘기 주셨고 관련 기업들 쭉 한번 부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선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동양증권 방배본부점